황금빛 노을이 내리쬐는 어느 평범한 수요일 오후 서울 변두리의 무릉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평소라면 노곤한 낮잠 소리와 바둑알이 탁탁 부딪히는 소리, 가끔씩 들려오는 야, 그거 내 돌이야 하는 투덜거림만이 메아리 쳐야 할 고요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복지관 전체가 흡사 결전을 앞둔 중세시대의 성벽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파스 특유의 매캐한 냄새와 수입산, 명품 향수의 달콤한 향이 뒤섞여 지나가는 동네 고양이들마저 코를 킁킁거리다 재채기를 터뜨리며 도망칠 정도였다. 복지관 입구에는 평소 볼 수 없던 화려한 원색의 한복 치마가 바스락거리고 어깨뽕이 과하게 들어간 양복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다. 할머니들의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릴 때마다 복지관 바닥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듯했다. 오늘은 바로 이 동네 어르신들의 평균 혈압을 단숨에 20mHg씩 끌어올린다는 전설의 이벤트, 황혼의 로맨스 미팅 마이너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말고 내 손을 잡으오가 열리는 날이었다. 제1장 전설의 삼총사, 출사표를 던지다. 이 거대한 전쟁터의 중심에는 복지관의 자존심이자 영원한 라이벌인 3명의 여장부가 우뚝 서 있었다. 먼저 박할매 68세는 자칭 종로의 칸나라고 불리며 일찍이 젊은 시절 명동 바닥을 휩쓸었다는 미모지상주의자의 끝판왕이었다. 그녀는 오늘도 머리에 자신의 얼굴 크기보다 조금 더 큰 선명한 붉은 장미 조화를 꽂고 나타났다. 조화의 꽃잎 하나하나가 반짝이는 인조 진주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녀의 주름진 피부 위에는 파운데이션을 겹겹이 쌓아 올려 마치 갓 구운 백설기처럼 뽀얀 가루가 살짝 날리고 있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그녀는 연신 오늘도 내가 제일 예뻐라고 중얼거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세월의 풍파로 무릎 연골이 완전히 마모되어 직선 주행 시 속도가 시속 0.5km를 넘지 못하는 것. 그녀가 우아하게 한 걸음 내디디려 애쓰는 모습은 남들 눈에는 느린 화면 재생처럼 보였고 뒤에서 지켜보는 다른 할머니들은 박할멈, 오늘은 로봇처럼 움직이네 하며 킥킥 웃었다. 그 옆에서 씩씩거리며 콧바람을 뿜어내는 이는 김할매 71세였다. 전직 시장 바닥에서 30년간 국밥집을 운영했던 그녀는 사랑도 결국 배가 불러야 이루어진다는 철저한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었다. 그녀의 전략 무기는 핸드백 대신 옆구리에 끼고 있는 커다란 2리터들이 보온병이었다. 뚜껑을 살짝 열 때마다 사골 육수로 24시간 고아낸 특제. 김치찌개에 진한 멸치 마늘 고춧가루 향이 퍼져나와 주변 공기를 완전히 장악했다. 남자는 말이야 위장만 꽉 잡으면 도망을 못 가. 이 찌개 한 입이면 이별 노래 부르던 영감탱이도 다시 돌아온다니까. 그녀는 보온병을 마치 수류탄을 든 병사처럼 소중히 움켜쥐고 눈을 번뜩이며 전장의 선두에 섰다. 실제로 그녀의 팔뚝 근육은 시장에서 무거운 솥을 나르던 세월 덕에 아직도 탄탄했다. 마지막으로 이 할매 69세는 가장 조용해 보이지만 제일 무서운 신세대 기술형 인물이었다. 남들이 돋보기를 찾을 때 그녀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연애 상담 AI와 대화를 나누는 인텔리였다. 얘들아, 요즘은 기술이야. 스와이프 한 번이면 운명이 바뀌는 세상이라고. 그녀는 몰래 깔아둔 데이팅 앱의 프로필 사진을 필터로 20년은 젊게 보정하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주머니에는 언제든 커플 사진을 찍을 준비가 된 3단 셀카봉이 전사의 검처럼 장전되어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화면을 스치며 이 필터로 하면 피부가 애기 피부처럼 되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세 할머니는 서로를 힐끔거리며 미묘한 눈빛을 교환했다. 오늘은 내가 이긴다는 무언의 선언이 복지관 공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제2장 타겟 포착, 실버계의 아이돌 최영감. 오늘 이 세 여인의 타겟은 단 한 명. 이번 달에 새로 복지관에 입성한 실버계의 아이돌 최영감 72세였다. 그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 치아를 28개나 보유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공원에서 태극권을 수련해둔 근육이 살아있는 건강 미남이었다. 무엇보다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연금이 넉넉하다는 소문이 돌자 복지관의 모든 할머니들이 그를 향해 사랑의 화살 대신 사랑의 작대기를 던지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최영감이 강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복지관의 낡은 형광등 불빛이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그를 비추는 환각이 일어났다. 은빛 머리칼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는 빳빳하게 풀을 먹인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전직 세관 공무원다운 엄격함과 태극권으로 다져진 유연함이 공존했다. 박할매는 손수건을 씹으며 중얼거렸다. 저 콧날에 미끄럼틀 타고 싶어라. 김할매는 보온병 뚜껑을 살짝 열어 향기를 더 퍼뜨리며 눈을 가늘게 떴고, 이 할매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며 지금이 타이밍이야 라고 속으로 외쳤다. 제3장 불꽃 튀는 난타전과 장미 미사일 미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땡하고 울리자마자 박할매가 가장 먼저 우아한 그러나 극도로 느린 발걸음을 뗐다. 그녀의 무릎이 끽 소리를 내며 움직일 때마다 주변 할머니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어머, 최 선생님. 여기 제 머리에 꽃 좀 보세요. 예쁘죠? 이거 젊었을 때 남자들이 저랑 한 번만 차 마셔달라고 줄을 서서 사다 준 거예요. 그녀는 최영감의 코앞에서 장미 조화를 좌우로 흔들며 고혹적인 윙크를 날렸다. 눈꺼풀이 살짝 떨리는 그녀의 표정은 진심 어린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그 순간 복지관 창문 사이로 강력한 에어컨 바람이 휘익 휘몰아쳤다.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거대한 장미 조화가 박할매의 머리에서 툭 하고 이탈하더니 마치 유도 미사일처럼 최영감의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아이고, 내 눈. 누가 몽둥이로 때렸소. 꽃대에 달린 날카로운 철사가 눈꺼풀을 스치며 최영감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장미 조화는 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렀고 주변에 흩어진 인조 꽃잎들이 마치 빨간 눈송이처럼 공중에 날렸다. 박할매는 당황하여 오빠, 내 꽃이 그렇게 좋았어? 라며 헛소리를 해대며 손을 휘저었다. 다른 할머니들은 어머머, 박할멈 꽃이 폭탄됐네 하며 웃음보를 터뜨렸다. 제4장 김치찌개 테러와 현대 미술의 탄생. 이때를 놓칠세라 김할매가 전장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운동화가 바닥을 쿵쿵 울리며 비켜봐. 이 보라색 파우더 할멈아 라고 외쳤다. 영감님, 눈 아프실 땐 이 김치찌개 마늘 냄새를 맡아야 정신이 번쩍 나요. 그녀는 허리춤에서 보온병을 쏙 뽑아들고 뚜껑을 열었다. 순간 복지관 전체에 쿰쿰하고도 진한 멸치 육수 향기가 진동하며 근처에 앉아있던 다른 어르신들이 코를 막고 야, 김할멈 오늘도 폭탄 투하냐? 라고 소리쳤다. 김할매는 정성스럽게 찌개를 숟가락에 떠서 최영감의 입으로 돌진했다.
자, 하세요. 이거 먹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벌떡 일어나. 하지만 열정 과잉으로 숟가락 각도가 완전히 빗나갔다. 최영감이 입을 벌리기도 전에 김치찌개 건더기와 벌건 국물이 그의 실크 소재, 하얀 와이셔츠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국물이 셔츠에 스며들며 칙칙 소리를 내고 고춧가루가 선명한 빨간 무늬를 만들어냈다. 헉, 이게 무슨 와이셔츠가 현대 미술이 됐네. 최영감은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며 넋을 잃었다. 김할매는 당황하지 않고 영감님, 하얀색은 원래 김치 국물로 포인트를 줘야 멋쟁이인 거예요. 제가 시장에서 30년 장사하면서 배운 거예요. 라며 억지를 부리며 손수건으로 닦아주려 애썼다. 제5장, IT 강자의 셀카봉 습격. 이 아수라장 속에서 마지막 승부사 이할매가 등장했다. 그녀는 코를 부여잡고 신음하는 최영감의 멱살을 살짝 잡듯 끌어당기며 스마트폰을 들이밀었다. 영감님, 지금 이 모습이 제일 힙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난리 날걸요? 해시태그 김치 국물룩 해시태그 황혼이 부상투혼 찍읍시다. 그녀의 눈은 스마트폰 화면 불빛에 반짝였다. 셀카봉을 3단으로 길게 뽑아 각도를 잡는 순간 긴장한 나머지 손가락에 경련이 일어났다. 스마트폰이 고정장치에서 스르륵 빠지며 그대로 최영감의 콧등 위로 수직 낙하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영감의 코에서 뜨거운 액체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이고, 내 코가 주저앉았소. 눈물과 콧물, 코피가 범벅이 된 최영감은 이제 미남이 아니라 그저 불쌍한 응급환자에 불과했다. 이 할매는 어머, 필터가 문제였나 하며 스마트폰을 주워들며 얼굴을 붉혔다. 제6장, 인간 샌드위치와 119 출동 상황일이 이쯤 되자 새할머니 사이의 경쟁은 완전한 난투극으로 변했다. 박할매는 날아간 꽃을 찾겠다며 최영감의 다리 사이를 더듬었고 김할매는 찌개 국물을 닦아주겠다며 자신의 치마폭으로 영감의 얼굴을 문질러댔으며 이 할매는 이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쇼츠를 만들겠다. 며 영감 주변을 뱅뱅 돌았다. 내가 먼저 찍었어. 이 무식한 국밥쟁이야. 뭐라. 이 인공지능 할멈이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급기야 새할머니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으려다 최영감의 몸 위로 엉키며 쓰러졌다. 60K 주대의 할머니 3명이 동시에 덮치자 최영감은 흡사인간 샌드위치의 속재료가 된 듯한 압박감을 느끼며 살려주시오. 연금 다 줄 테니 제발 집으로 보내주시오라고 가냘프게 의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숨이 막혀 끼익끼익 새어나왔다. 그때 복지관 사회복지사 청년이 머리를 짚으며 무전기를 들었다. 여기 복지센터 강당입니다. 119 좀 불러주세요. 미팅 행사가 아니라 격투기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환자는 1명인데 가해자가 3명입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복지관을 뒤흔들며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다. 최영감은 들것에 실려나가며 멀어져가는 복지관 건물을 향해 두 손을 휘저었다. 다시는 수요일에 집 밖에 안 나올 거요. 제7장 응급실의 기적과 김밥. 동맹 반전은 병원 응급실에서 일어났다. 나란히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던 네 사람은 서로의 몰골을 보며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박할매는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김할매는 보온병이 깨져 옷이 온통 젖었으며 이 할매는 핸드폰 액정이 거미줄처럼 박살난 채였다.
최 영감은 코에 두꺼운 붕대를 감고 있었다. 박할멈, 아까 그 꽃 날아갈 때 꼭 빨간 갈매기 같았어. 솔직히 좀 웃기더라. 김할매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말 마라, 김할멈 너는 김치찌개 냄새 때문에 간호사들이 코를 막고 지나가더라. 무슨 화생방 훈련하는 줄 알았어. 박할매가 응수했다. 이 할멈은 스마트폰 고칠 돈이나 있나 몰라. 폰보다 영감님 코가 먼저 고쳐져야 할 텐데. 이 할매가 웃으며 덧붙였다. 최 영감은 코에 붕대를 감은 채 껄껄 웃으며 말했다. 내가 살다 이렇게 뜨거운 미팅은 처음 해봤소. 할머니들 힘이 아주 장사야. 다음 주에도 그 힘으로 나 때릴 거요? 새 할머니는 동시에 고개를 저으며 약속했다. 다음 주에는 김치찌개 말고 커피 마셔요. 꽃은 머리 말고 화분에 심어 올게요. 사진도 필터 없이 그냥 찍읍시다. 응급실 복도에는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한참 동안 메아리 쳤다. 제8장 그들의 진짜 속사정, 사실 이들의 사투 배우에는 더 깊은 사연이 있었다. 박할매는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세 자식을 키우느라 자신을 가꿀 시간조차 없었다. 이제야 겨우 숨을 돌리게 된 그녀에게 아름다움이란 잃어버린 청춘에 대한 보상 심리였다. 매일 아침 화장대를 마주할 때마다 그녀는 오늘은 조금이라도 예뻐 보이고 싶다고 속으로 되뇌었다. 김할매 또한 마찬가지였다. 시장통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오며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곤 직접 만든 음식밖에 몰랐던 그녀에게 김치찌개는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유일한 사랑의 언어였다. 뜨거운 국물을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이 맛으로 영감님 마음을 녹여보자고 다짐했다. 이 할매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기를 쓰고 스마트 기기를 배웠다. 밤늦게까지 유튜브 강의를 보며 이제 나도 세상과 연결됐어라고 느끼는 순간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최 영감 또한 외로웠다. 고위 공무원으로 퇴직했지만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있고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TV만 보던 그에게 이 소란스러운 할머니들은 귀찮지만 생동감 넘치는 활력소였다. 비록 코피가 나고 옷이 망가졌지만 그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을 제대로 느꼈다. 제구장 계속되는 수요일의 전설, 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은 이 사태를 보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름하여 안전한 연애를 위한 실버 에티켓 교실, 장미꽃은 손에 들고 김치는 집에서. 첫 수업날 강당에 모인 세 할머니는 서로를 향해 묘한 미소를 지었다. 박할매는 이번엔 머리 대신 가슴에 아주 작은 브로치를 달고 이건 안 날아가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김할매는 보온병 대신 예쁜 도시락통에 정갈하게 싼 김밥을 들고 국물은 뺐어요. 라고 선언했다. 이 할매는 셀카봉 대신 터치펜을 들고 최 영감에게 앱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영감님, 이건 스와이프예요. 살살 해야 코가 안 다쳐요. 하지만 최 영감이 태극권 도복을 입고 강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평화롭던 교실은 순식간에 다시 달아올랐다. 영감님, 제 브로치에서 야광빛 나오는 거 보세요. 아니, 김밥부터 한 입 하라니까. 꼬리 부분이 제일 맛있어. 최 선생님, 제가 이번에 영감님 전용 아바타 만들었어요. 복지관의 수요일은 여전히 사이렌 소리만큼이나 요란하고 팥죽 색깔만큼이나 진한 인간미로 넘쳐났다. 진정한 젊음이란 나이가 아니라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이 새할머니는 온몸을 던져 증명하고 있었다.
오늘도 황금 노을 실버타운의 해는 저물지만 그들의 로맨스 대전은 이제 막 2라운드에 접어들었을 뿐이다. 응급실행 티켓을 끊을지언정 사랑의 작대기는 멈추지 않는 법이니까. 에필로그. 동네 편의점 알바생은 매주 수요일마다 나타나는 이 할머니들을 어벤져스라 부른다. 박할매는 립스틱을, 김할매는 물티슈를 김치 닦기용. 이 할매는 보조 배터리를 사기 위해 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영감은 언제나 그들보다 5분 늦게 들어와 코피용 휴지를 사간다. 할아버지, 오늘도 미팅 가세요? 알바생이 물었다. 최영감은 코에 붕대를 매만지며 인자하게 웃었다. 응, 오늘 안 가면 저 할망구들이 우리 집 대문을 부술 것 같아서 말이여. 이게 다 사랑 아니겠어? 복지관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주름살 사이에 핀 웃음꽃은 그 어떤 장미 조화보다 붉고 김치 국물 묻은 셔츠는 그 어떤 명품보다 화려하다. 그들의 수요일은 오늘도 맑음, 가끔 사랑의 우박주의보가 내릴 뿐이다.